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요. 진행의 김유선입니다. 금리 인상,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서 이 거래 절벽이 이어지는 가운데 다주택자 비율이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지금 또 조사가 됐다라고 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하고 그리고 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폐지 예고 등 이 세제적인 부담 완화를 지금 해줄 것으로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분들이 그에 대한 지분을 더더욱 늘리고 있는 것으로 또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의 흐름들 계속해서 체크를 또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해안이 밝은 투자자들은 늘 먼저 움직인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도 좋은 전략 같이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정보들 준비해왔고요. 오늘 준비되어 있는 순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지역으로 저희 떠나볼 거고요. 첫 번째로 갈 곳은 서울시에서 개발에 대한 의지가 가장 강한 지역 중 한 곳이죠. 창동 역세권 중심으로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곳 도봉구 창동에서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는 업무타운이 생겨나면서 자족도시를 변모하고 있는 곳이죠. 9호선 연장 사업과 그리고 재개발 사업의 기대감이 높은 지역입니다. 강동구 고덕동에서는 투룸 다세대 주택 정보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넉넉한 3룸 정보 전해드릴 거고 이후에는 1, 2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으면서 그에 맞는 투룸에 대한 주택 정보까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릴게요. 자, 전화 무료입니다. 02-1638-3994번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셔도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오네요.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오네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치 높은 지역 지금 또 찾고 계신다면 지금 첫 번째 지역부터 꼼꼼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더블 역세권으로 인해서 이미 다양한 호재들 좀 누려보실 수 있지만 다양한 개발들까지 앞두고 있다라고 하죠. 도봉구 창동부터 저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동 역세권 중심으로 다양한 호재들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곳은 3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먼저 이용하실 수 있는 곳은 1호선, 4호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창동역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창동역에서는 걸어서 5분이면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시세는 4억 1천만 원에서 4억 4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이곳에 대한 정보 이분과 함께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그룹의 김기현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부동산 미디어그룹의 김기현 팀장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만나볼 지역, 바로 도봉구 창동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도봉구 창동, 이곳으로 앞으로의 경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요소들과 주변 지역의 도로 교통의 환경 등이 좋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곳을 갖는 가치가 점점 더 높아질 일만 남았다는 그러한 지역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치 1호선과 4호선 창동역으로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3룸 형태의 다세대 주택이 되겠고요.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에 또 지하 주차장까지도 구비될 수 있는 그런 주택의 환경을 누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금액대 4억 1천에서 4억 4천만 원대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투자금액 전세 안고 4,500에서 6천만 원대의 투자가 가능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서울 2030 플랜의 7광역 중심지로서 창동 상계가 신경제 중심지로 탈바꿈이 되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죠. 이곳에 자족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일자리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도처에 널려져 있습니다. 또 굉장히 또 이곳을 거주하는 사람들의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그곳에 편리한 생활 인프라로 인해서 앞으로의 인구가 더 증가하는 부분들도 플러스적인 요인이 되겠고, 또 이곳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바로 GTX의 신호선이 들어옴으로써 이런 지역 이동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부분, 그리고 주변에서 펼쳐지고 있는 재건축 단지와 재개발이 앞으로의 이곳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도처에 널린 개발 호재가 되겠다,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들이 다양합니다. 뭐 이제 재개발, 재건축은 두말하면 잔소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GTX가 이제 신설이 될 예정이라고 하죠. 교통 개발 호재까지 맞물려서 누려보실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 지역이 얼마나 더 커질지 여러분도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입지적인 분위기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가장 핫한 만큼 노후화된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현재 어떤 식으로 지금 되어 있을까요? 네, 도봉구 창동.
우선 창동역과 노원역 사이, 이 사이를 창동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7광역 중심지로서 이곳이 7광역 중심지, 신경제 중심지로서 탈바꿈이 되는 그 요소 안에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형성이 되고 주민들을 위한 시설 등과 또 앞으로의 바이오 산업과 관련된 그런 일자리 그리고 그러한 그 공간이 생긴다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곳이 배드타운이 아닌 이런 동북부의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탈바꿈이 되는 모습들을 굉장히 크게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창동역 같은 경우는 1호선과 4호선, 여기에 GTX의 노선으로 트리플 역사권으로 변신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또 그 옆에 노원역을 통해서 위쪽으로는 의정부와 아래쪽으로는 강남의 방향으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GTX의 노선이 생김으로써 지역 이동성,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직주 근접의 혜택까지도 받아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창동 같은 경우는 배드타운이라고서 소문난 그러한 지역이었죠. 그러한 지역 이미지가 현재까지에서도 바뀌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주거 집중 조성 지역이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주하는 인원들의 수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일자리가 부족했던 부분들, 바로 일자리가 이제 강남과의 접근을 앞으로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곳의 혜택,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가 도처에 널려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자리가 부족했던 부분들도 해결이 되는데 앞으로의 문화 환경 또한 좋아지는 부분들, 바로 서울 아레나와 창업의 문화산업 단지의 앞으로의 건설로 인해서 그러한 부분에서도 또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창동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주변 지역으로 해서 주변에 굉장히 노후화된 건물들이 많습니다. 노원역을 보신다면 오래된 주공 아파트 단지들, 지금 이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도 안전진단을 통과해서 이런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층의 주거지가 다양한 형태로 굉장히 넓게 분포가 되어져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무화주택이랄지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으로 해서 앞으로의 뭐 신통기랄지 이러한 재개발, 재건축 방향에 굉장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 노후화된 주택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창동역 주변으로 펼쳐지는 그러한 저층의 주거지도 한번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입지적인 분위기 먼저 이렇게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노후화된 곳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지역들이 이제 나중에 어떤 식으로 재개발이 될지 그리고 이제 재개발에 대한 탄력을 얼마나 지금 받았는지 이 부분도 잘 체크를 하시면서 전략들 세워 나가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향후에 어떤 식으로 수혜도 누려보실 수 있는지 이 부분 잘 체크를 해둬야 되겠죠. 이어서 개발 호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도봉구 창동 앞으로 좋아지는 부분만 남았다. 2030 도시계획 안에 앞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300여 개의 기업과 일자리가 창출되는 서울 동북부의 신경제 중심지로 탈바꿈이 된다. 그러한 부분도 서울 아레나 그리고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그 옆으로는 로봇관광과 서울사진미술관, 창동 아우레네 등 이러한 문화를 연계해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이곳에 거주하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그러한 부분들을 연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창동, 상계, 동서간 연결, 이러한 교량 등을 통해서 지역 이동성, 창동과 상계 간의 지역 이동성도 더더욱 향상시키는 그러한 부분들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서울 아레나 약 2만여 석의 굉장히 큰 규모의 콘서트장입니다. K-팝 이런 전 세계적인 열풍이 이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K-팝 전문 가수가 이곳을 방문함으로써 이곳에 방문하는 또 외국인의 숫자도 같이 덩달아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 마스크 해제, 이러한 전면적인 해제를 앞으로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방문하는 이곳의 관광객의 수가 더더욱 많아질 수 있는 부분들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 GTX 또 KTX가 개통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편의성도 더더욱 높아지는 부분들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연간 90회 이상 공연을 할 수가 있고요. 중형 공연장 2,000여 석과 대중음악 지원 시설 등도 지원이 된다. 또 그 옆으로는 같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K-팝 전문 공연장이 있다면 이곳에서는 음악 컨텐츠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이러한 문화 창업 시설들, 이러한 젊은이들을 위한 공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지하 7층에서부터 49층으로 이루어진 굉장히 큰 규모의 건물, 300여 개의 문화 기업 등 카카오를 비롯해서 이런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속속들이 입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지금 건물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의 거점이 되는
될 수가 있다. 또 창업 및 문화산업 이런 아우르네 등과도 연계할 수 있기 때문에 창업과 관련된 사업 등도 이곳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부분들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공공용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지는 이러한 음악적 콘텐츠들, 또 음악 인류 주거 지원이 되고요. 또 그곳에서 유통이 되어서 서울 아레나에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러한 자족성을 키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형성이 되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창동의 민자 역사도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하고 있죠. 롯데건설이 이제 입찰을 하게 됨으로써 앞으로의 새로운 공사를 다시 한번 철골 구조물이 한골 탈퇴할 수 있는 부분들, 또 환승센터 부분에서도 연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이러한 복합 하든 센터, 거기에 GTX의 KTX, 그리고 기존에 다니던 노선인 1호선과 4호선의 노선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 그 옆으로는 또 로봇 인공지능과학관 등 이러한 문화 관련된 콘텐츠들이 곳곳에서 이제 자라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 옆으로는 이제 교량이 연결이 되면서 창동의 차량 기지와 도봉의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가 앞으로 바이오와 관련된 사업 등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로 연결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는 물론 바이오와 관련된 사업 등도 일어나지만 아래쪽으로는 코엑스만큼 앞으로 발전될 수 있는 이러한 마이스 산업 단지가 또 형성될 수 있는 부분들도 앞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의료와 또 코엑스와 닮은 이러한 일자리가 생기고 앞으로 이러한 컨텐츠들, 건물들이 생겨난다면은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수가 더더욱 많아지겠죠. 그로 인한 주변 지역의 집가 상승은 당연지사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GTX의 노선으로 정점을 찍습니다. 창동역, GTX의 신호선 양주에서부터 아래로 수원 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이곳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더더욱 좋아지는 부분들, 창동에서 강남까지 약 10분대에서 20분대로 이동할 수 있는 부분들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까지도 좋아지는 부분들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위에 하계 IC에서부터 삼성동까지 지금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 구간 개통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에 다니는 노선들, 동부간선도로 왕십리 방향으로 해서 굉장히 막혔던 부분들이 대심도를 통해서 지하 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지역 이동성이 대폭적으로 좋아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타 다른 지역인 마포, 성동구, 광진구보다 어떻게 보면은 접근성이 더더욱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 하물며 강진구 이쪽 성동구 주변에서도 다리 하나 건너는데도 굉장히 막혔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 대심도로 도로가 연결이 되어진다면 영동대로까지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역 이동성을 좀 더 쾌적하게 이동할 수가 있다.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봉구 창동 만나보는 쓰리룸 형태의 다세대 주택이 되겠고요. 금액대의 4억 1천에서 4억 4천만 원대에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전세 시세 3억 7천에서 3억 8천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4,500에서 6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어집니다. 지금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가 더더욱 늘어나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세금적인 측면이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부동산에 있어서 부정적인 이런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특히나 무주택자분들은 이제는 좀 생각을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주택자, 앞으로의 부동산의 결과는 결과적으로 과거를 들켜봐도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등락의 폭이 있어도 결과적으로 부동산은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무주택자는 진짜 결과적으로는 조금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무주택자분들은 이러한 부분에 4,500에서 6천만 원 정도 금액이라도, 이러한 소규모의 금액적인 부분이라도 주택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실거주로서도 전혀 손색이 없는 형태, 쓰리룸 형태, 그리고 화장실 2개의 구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번 신중하게 한번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월세 시세 5천에서 110에서 12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예상 대출 금액 2억 원에서 2억 5천 정도 보신다면 실제 투자 금액은 1억 8천에서 2억 2천만 원 정도 발생하겠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매매가, 임대가까지 시세 통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규모 일자리까지 창출이 되면서 이제는 자족 도시로 변모를 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장점들 잘 체크하셔서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소액으로 또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좋은 기회 잘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도움 드릴게요. 02-1638-3994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다음 쪽도 갈게요. 강동구 고덕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9호선 연장 예정역인 샘터 공원역에서 도보로 1분이면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시세는 5억 3천만 원에서 5억 3천5백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9호선이 신설이 될 예정입니다. 이미 황금 노선이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이 벌써부터 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곳인지 바로 설명 들어볼게요. 네, 두 번째 지역, 강동구 고덕동이라고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강동구 고덕동, 앞으로의 이러한 변화될 수 있는 모습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지역인데, 그러한 지역, 어떤 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냐? 바로 소규모의 금액적으로 해서 앞으로의 변화될 수 있는 재개발의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샘터공원역, 9호선 샘터공원역이 최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런 역세권의 개발에서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 되겠죠. 역세권 개발이 됨으로써 이런 고도제한 완화 혜택까지 받아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의도 같은 경우도 오늘 새롭게 발표되었던 내용, 65층까지 건물들 스카이라인이 계속해서 그런 용적률 혜택을 받아보는 그런 부분들을 연결해 볼 수 있는데, 이런 한강변 주변으로 펼쳐질 수 있는 그런 라인들 중에서 9호선 내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투룸의 다세대 주택이 되겠고요. 시세 5억 3천에서 5억 3천5백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9호선 역세권 4단계 사업으로서 샘터 공원역이 들어설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변으로 학군과 숲세권, 몰세권, 역세권 등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거기에 한강과의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이러한 산책을 즐기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환경이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과거 이거 재개발 가능성, 이러한 재개발 호재가 굉장히 풍부하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과거 이곳 고덕 2-2지구 같은 경우는 공공 재개발을 신청을 했었다가 LH 사태로 인해서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었죠. 하지만 지금 다시 한번 이런 민간 재개발 그런 형태로서 동의수가 징구되고 있는 부분들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고덕동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 간략하게 먼저 정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입지적인 장점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 한강 라인을 끼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또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한강 라인을 끼고 있기 때문에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그리고 앞으로 들어서게 되는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인해서 주변 지역의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거기에 앞으로의 지역 이동성을 더더욱 높여줄 9호선이 예정이 되어져 있죠. 9호선에서부터 초역세권의 부분, 전체 면적을 보더라도 500m권 안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그 위쪽으로는 고덕의 비즈밸리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굉장히 많은 운동시설, 주민을 위한 시설들도 구성이 되어지만 유통기업, 유통과 관련된 기업 등 이러한, 그리고 관공서 등 이러한 상업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주민들을 위한 이러한 부분들이니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 또 고덕의 비즈밸리는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9호선의 연장 소식과 그 옆으로는 8호선의 연장 소식까지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3기 신도시인 왕숙지구로의 연결성을 더더욱 높여주는 부분들, 추후에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 지역의 접근성, 특히 강남권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강남의 국제교류 복합지구, GBC, 굉장히 큰 규모의 메모드급 사업인데, 이곳 강남권에서도 지금 일자리가 100만 명이 형성이, 약 100만 명의 일자리가 추산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GBC가 건립이 되면서 122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또 받아볼 수 있는 굉장히 큰 규모의 그러한 개발이 되겠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접근성, 9호선으로 인한 그런 급행 라인을 이용하신다면 강남권까지의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하다. 또 그 옆으로는 영등포 여의도 권역이 앞으로 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등포 여의도 권역 위쪽으로는 도심 지역의 CBD 업무 지역에 5호선과 9호선을 이용함으로써 그러한 지역 이동성이 굉장히 좋은 부분들,
그러한 입지를 자랑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강동구 위치한 고덕 2-2지구가 되겠습니다. 네, 강남과의 접근성이 무엇보다 가장 좋다라는 장점, 요 점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지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또 강조가 되어 있고요. 개발들은 어떻게 또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고덕 2-2지구 샘터 공원역이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역세권 시프트로서의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겠죠. 그러한 가능성이 굉장히 노후한 부분들, 또 지역 안에는 굉장히 노후가 된 저층의 주거지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종상향의 혜택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고덕의 비즈밸리가 형성이 됨으로써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고덕의 비즈밸리 굉장히 많은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이 들어서고 유통상업시설이 들어서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앞으로의 주거 이러한 부분에서 없는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재개발이 기대되는 지역이다. 더군다나 고덕 1지구와 고덕 2-1지구에 비해서 더더욱 높은 평단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앞으로 한번 기대해 보시는 게 좋겠다. 또 옆으로는 샘터 공원역과 동명의 근린공원, 또 초중고가 다채롭게 연결이 되어져 있죠. 9호선이 이용이 가능하신데 또 아래쪽으로는 상일동역도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도보권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하철의 노선이 9호선과 5호선 이용이 가능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고덕의 비즈밸리 같은 경우는 뭐 근린공원 등 이러한 자족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고덕의 비즈밸리 마곡의 산업단지처럼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곡의 산업단지도 지금 LG 사이언스 파크 등이 입주를 함으로써 그 주변에 딸려 들어오는 중소기업들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형성이 되어졌던 부분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9호선이 들어오고 한강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강서구의 반대인 강동구에도 이러한 일자리가 형성이 될 수 있다. 그러한 부분들 또 이케아를 비롯해서 현대 아이파크몰 이런 CGV 등이 앞으로 들어서게 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대기업을 비롯한 회사 등이 150여 개가 들어서게 될 예정이고요. 호텔과 컨벤션, 마이스산업, 시티가 조성이 되어지고 복합 쇼핑몰과 그에 따른 경제적 유발 효과가 9조 5천억 원에 달하고 3만 8천여 명의 일자리가 형성이 되는 그러한 부분들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고덕의 2-2지구 그 옆쪽으로 이케아가 들어서게 되는데 이케아 같은 경우에는 서울권, 수도권 안에서 지금 광명 그리고 고양에 이어서 서울권 안에서 최초로 들어서게 되는 지점입니다. 이케아 3호점이 강동, 고덕동 안으로 들어서게 된다. 이러한 유통상업시설이 들어서게 된다면 이곳을 찾는 이가 더더욱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객 등 거기에 따른 지하철 노선 등과 고속도로의 환경까지도 좋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접근성이 더더욱 좋아지는 부분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9호선의 연장 소식 샘터 공원역이 중앙보훈병원에서부터 지금 4단계 사업으로서 연결이 되어집니다. 중앙보훈병원에서부터 지금 종합운동장까지 10분대 이동이 가능하신데 중앙보훈관에서부터 샘터 공원까지 연결이 되어지면 10분에서 20분대로 강남권까지 접근이 가능한 부분들 4단계 사업에 해당되는 내용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고덕의 비즈밸리 옆으로 세종간 고속도로에 강동 IC가 들어서게 될 예정입니다. 강동 IC가 들어서게 된다면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런 점에서 한번 또 비춰볼 수가 있습니다. 양재 IC 주변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기업 등 유치가 되었던 부분들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한 부분은 서울 초입에 있으면서 물류에 관련된 기업 물류에 굉장히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업 등 유치가 되었었죠. 이곳 역시도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그러한 주변 지역의 접근성과 물류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곳이 굉장히 많은 기업 등이 들어서게 되는 이유 그리고 그 주변 지역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주거 지역이 활성화되었던 점을 비춰봤을 때 앞으로도 이곳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강동 IC가 앞으로 들어서게 되고 그 옆으로 고덕의 비즈밸리를 만나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1단계 사업으로서 올해 연말에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연말에 개통이 된다면 구리 IC 주변에 있던 이런 차량도 막혔던 부분들도 일정 부분 해소될 수가 있겠고요. 또 지역 이동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서울에서부터 세종까지 70분대 이동할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지역 연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로 주변에서 펼쳐지는 그런 개발 사업 등 한번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권 안에서 재개발 투자할 수 있는 이러한 금액대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져 있죠. 재개발, 쉽게 투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 창신 숭인만 봐도 5억에서 6억대, 최대 흑석 같은 경우는 14억에서 22억까지도 지금 투자 금액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저렴하게 앞으로의 가능성 있는 지역, 금액대 투자 금액이 2억 2천에서 2억 3천 정도 발생이 되는 그러한 부분들, 투룸의 다세대 주택으로서 시세가 5억 3천에서 5억 3천 5백만 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세 안고 투자했을 경우에 전세가 3억 1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 2억 2천에서 2억 3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금리가 올라감으로써 월세를 찾는 이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금액적인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월세 시세 5천에서 130만 원대 월세 시세 발생하겠고요. 그리고 실제 투자 금액 2억 6,800에서 2억 8천만 원의 투자 금액 발생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매매가 임대가까지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 나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더 많은 정보 원하신다면 저희가 무료로 세미나 준비하고 있으니까 세미나 참석하셔서도 그에 맞는 전략 세워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부동산 고수가 투자하는 방법을 주제로 정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빠르게 연락 주셔서 예약부터 먼저 잡으시길 바랍니다. 02-2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한 번 더 안내 예약 도움드리도록 할게요. 자, 부동산 오늘 저희 1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가치 높은 지역 정보 이슈까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 아래 나가고 있는 폰으로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할게요. 자, 02-2638-3994번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 문자로도 간단히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이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과 관련된 핵심 이슈 짚어드릴 거고요. 그 이후에 가치 높은 지역들 한 군데씩 또 떠나볼 건데요. 먼저 이슈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강조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역세권과 관련된 개발, 교통개발 호재 이야기도 좀 전해드리고 있죠. 어떤 식으로 누려보실 수 있는지,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 이 점 이분과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성진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또 잘 보내셨죠? 날씨가 또 이제 완연한 가을에도 들어섰습니다. 또 하늘도 높고 맛있는 것도 많고 그렇죠. 상당히 스포츠 관람이나 서핑이나 또 상당히 캠핑, 낚시 이런 것들 상당히 하기 좋은 이제 또 날씨가 된 것 같아요. 또 날씨가 워낙 좋다 보니까 저 역시도 그런 것들을 워낙 많이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코로나가 시작된 지 2년이 넘었고 또 독감도 유행이잖아요. 독감도 굉장히 조심하시고 또 생각보다 주변에 독감 걸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독감도 조심하시면서 몸도 유의하시고 또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니까 차츰차츰 좋은 일만 생기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 이어서 이제 저번 주에는 제가 이제 모아타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모아타운에 이어서 또 하나의 새로운 또 정비 사업인 또 역세권 시프트
역세권 반경의 굉장히 정비 사업을 또 통해서 상당히 많은 공급들을 늘리고자 하는 방향성으로 새롭게 채택되고 있는 사업들인데 이 역시도 서울시에서 상당히 많이 눈여겨보고 있고 또 점점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또한 역세권 시프트라는 사업은 또 어떠한 또 사업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세권 시프트, 역세권의 이런 장기 전세 주택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변 전세의 이런 세입자의 시세에 비해서 아무래도 한 80% 이하로 최장 20년 동안 거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목적성 자체가 아무래도 주택을 소유해서 거주로 바꾸는 프로젝트의 하나의 또 정비 모델로 알려져 있고요. 또 민간 시행자가 새롭게 이미 이런 역세권 이런 부지에 주택을 건립을 하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관할시가 최대 준주거 지역까지 또 용도 지역 자체를 상향을 시켜주고 용적률을 높여주기 때문에 그 증가한 용적률 상당히 고층화될 수 있는 고층으로 지을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증가한 50%를 장기 전세 주택으로 확보해서 새롭게 또 공급할 수 있는 또 사업이다 보니까 그만큼 건물을 또 높게 지을 수 있고 높게 새롭게 추가되는 부분의 50%를 이런 장기 전세 임대주택으로 새롭게 내놓으면서 주변의 주택 시장의 뭐 가격이랄지 또 공급이랄지 이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정비 사업의 하나로 또 보여지고 있고요. 또 조합도는 이런 시행자의 입장에서는 용적률이 상당히 많이 상향이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개발 이익이 또 상승이 되고 기존에 뭐 25층을 지을 수 있는 토지에서 50층까지 이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2배 이상의 수익률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나 이런 개발 이익도 상당히 상승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용적률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조합원은 이런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 부담이 상당히 감소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새로운 추가적인 소유자들이 나타나면서 새로운 이런 부담금 자체도 낮아지는 그러한 이점도 상당히 찾아볼 수 있겠고요. 현행 최대 500%의 용적률에서 700%까지 상향을 시켜주기 때문에 현재 35층의 층수 이런 폐지가 됐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49층이나 상당히 그 이상급 고층화될 수 있는 역세권 반경 안에서 그러한 주택들이 지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24년도까지 이런 고밀 개발 가능한 또 1차 역세권 지역 자체를 역 반경 250m에서 또 이러한 350m까지 한시적으로 또 완화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반경도 넓어지고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는 요건들을 충족시켜주고 있습니다. 뭐 시나 구나 관에서는 양질의 고급 주택을 또 원가로 확보해서 시장에 공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런 공공임대주택이랄지 이런 것들이 시세보다 낮게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거시장 자체를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정비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또 민관이 모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정비 모델이다 보니까 상당히 시에서도 눈여겨보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역세권 시프트는요, 이런 사업은 기본적으로 이 권리 산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권리 산정일 자체가 제한이 없습니다. 모아타운이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신속통합계획이나 기존에 있던 재개발들은 권리 산정 기준일이 명시가 되어져 있는데 이런 역세권 시프트 사업은 권리 산정 기준일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또 완화가 되는 부분들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구역 내에서 이런 노후 불량 건축물 자체가 60% 이상, 노후도 자체도 30년 이상 된 건축물 자체가 30% 이상이면 충분히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요건들을 충족시켜주고 있고요. 또 과소필지죠. 과소필지 약 한 45평 정도 되는 이런 토지의 필지인데 그런 토지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 있는 40% 이상이 되다 보면은 그 조건도 충족이 되는 것도 체크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2층 이하의 점일 이용 건축물 비율도 50% 이상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역세권 반경 안에 저층 주거지 또 오래된 주택들을 또 모아서 이러한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상당히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이런 조건들 또 보셔야 되는 것들이고요. 주민 동의율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50%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완화가 된 부분들 보여주고 있고요. 사전 검토 후에 67% 이상 동의율을 받아서 지정 제한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완화되는 이러한 지정 제한 퍼센트 자체도 완화가 됐다 보니까 이것들이 사업들이 많이 진행될 수 있는 요건들을 충족을 또 시켜주고 있습니다.
또 역 인근에 또 오래된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서 또 이런 입지 특성화 지역이랄지 환경보호 지역 자체는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는 것들, 또 서울역 근방이나 뭐 그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겠죠.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서 보존할 수 있는 지역들은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정비 사업의 또 하나인 또 역세권 시프트예요. 이 사업이나 또 모아타운이나 가로주택 정비 사업들, 또 기존의 재개발 사업, 또 친속통합 기획이랄지 2차 접수가 이제 공모가 시작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이슈와 또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서울시 안에는 이게 저층 주거지가 상당히 모여 있고 역세권 반경, 그리고 그 주변 지역에서 노후도가 상당히 심한 지역들은 앞으로 점점 더 없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입지들은 점점 더 희소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지역들을 꾸준히 잘 지켜봐야 된다라고 오늘 이런 역세권 시프트 사업까지 말씀드리면서 이쯤에서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사업에 대해서 이제 더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에 맞는 전략들까지 또 필요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무료로 세미나 준비하고 있으니까 세미나 안에서 그 답 얻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부동산 고수가 투자하는 방법을 주제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예약이 필수이기도 하지만요. 선착순으로 지금 모집이 되고 있다 보니까 좀 빠르게 연락 주셔서 예약 잡고 세미나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날짜고 시간도 잘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자, 예약하고 싶으시다면 02-2638-3994번으로 연락 주세요. 저희가 세미나 한 번 더 안내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맞춰서 또 안내까지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가치 높은 지역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산동으로 저희 떠나볼게요. 1.5룸 연립주택이 기다리고 있었고요. 이곳은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6호선 마포 부천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시세는 3억 7천만 원에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 투자가는 2억 2,500만 원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각각 한번 시세 그리고 예상 실제 투자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잠시 뒤에 또 짚어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이곳이 어떤 곳인지부터 설명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마포구의 또 성산동이죠. 이 지역도 상당히 많은 개발의 압박과 함께 상당히 많이 진행될 수 있는 또 유망한 지역으로 또 분류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산동에 위치한 또 이러한 성산동 자체는 현재 6호선의 마포구청역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마포구청역의 역세권 반경에 다양한 개발들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또 입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입지에서 한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5룸 형태의 연립주택입니다. 아무래도 연립주택이다 보니까 지분율 자체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토지 지분 자체가 한 7평 이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평형대 대지 지분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는 대지 지분까지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체크를 해둘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보통적으로는 1.5룸을 사용하는 면적들, 방 하나와 거실 하나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러한 면적을 또 자랑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가격적인 정보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3억 7천에서 3억 7,500만 원에 현재 형성이 되어져 있고, 전세가율 자체가 상당히 낮습니다. 전세가율이 낮은 전세가율을 이용하신다면은 한 2억 2,500에서 한 2억 3천만 원이면은 전세를 안고서 투자할 수 있는 또 금액대가 상당히 또 훌륭하게 위치해져 있고요. 마포구는요, 편리한 생활 시설은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되어져 있죠. 입지에서도 보시고 아시겠지만 인프라와 또 주변에 개발들이 많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교통과 또 이러한 명소들 우리가 또 즐길 거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안정적인 부동산 가격을 형성할 수 있는 요건들이 충족을 상당히 많이 시켜주고 있고요. 그로 인한 개발 호재도 중요하게 봐야겠죠. 뭐 재건축이나 공원화가 되고 있고, 재개발이나 상권이 또 확장이 되고 교통이 좋아지고, 이러한 것들이 마포구 이쪽 라인 쪽으로 다양하게 집중이 되고 있다는 점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포구청역이 바로 이제 월드컵 경기장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마포구청역 주변 지역이 성산동의 위치를 또 가리키고 있다 보니까 주변에 뭐 무수한 공원들이랄지 마포구가 또 자랑하는 한강변도 가깝고요. 주변에 각종 편의시설, 지하철 역사들도 상당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동하기도 편리하고 주변에 인프라 시설도 확보돼 있고 명소도 많고 각종 지하철 노선들, 버스 노선들, 녹지 공간 우수하죠. 또 삶의 주거 공간 우수하죠. 상권 시설도 점점 더 확장이 되면서 이러한 세 가지 균형적인 부분들이 너무나 균형이 좋기 때문에 마포구의 살아온 특색이랄지 또 오랫동안 사람들이 거주하는 목적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요건들을 가지고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이러한 상당히 뭐 마포구청이랄지 뭐 연트로파크나
홍대 거리, 뭐 신촌과 이대의 특성화 거리랄지 합정의 카페 거리랄지 아래쪽에 연트럴파크, 현대백화점, 또 유플렉스랄지 다양한 명소들이 빼곡히 자리를 잡고 있고 상권들이 상당히 훌륭하게 위치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또 한강변과 함께 인프라 시설을 제공해주고 있고 인프라가 좋은 곳은 점점 더 살기 좋은 시설들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혜택들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동성도 상당히 확보가 되어져야겠죠. 성산동의 위치에서는 아래쪽으로는 한강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각종 간선도로나 또 주변에 이러한 업무타운이랄지 공덕과 또 발 아래 바로 여의도가 위치해져 있고 쥐벨리랄지 마곡이랄지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를 통해서 상당히 이동성도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성이 상당히 훌륭한 입지를 또 가지고 있고 각종 이런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대학군들이 포진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만큼 명소와 우리가 먹고 또 즐기고 또 쓰고 이렇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들도 충족을 시켜주는 입지에 있다는 것도 보여드리고 있고요. 바로 왼쪽에는 이제 성산시청의 이런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성산동 바로 왼쪽에는 성산시청 아파트의 또 재건축이 최대 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을 통해서 폭발적인 이주 수요가 좀 증가가 될 수 있고 주변에 이렇게 개발이 많이 된다는 것은 점점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장점적인 요소를 또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월드컵 대교가 개통이 되면서 더욱더 좋은 편리한 교통시설을 또 제공해주고 있고 홍대에서 시작해서 원종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서부광역철도 자체가 마포구를 또 새롭게 뚫고 지나가기 때문에 지금도 노선이 많지만 노선이 더욱더 추가가 되는 각장각색의 이런 지하철 노선들까지 더 추가되는 모습들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위쪽에 DMC 부지에는 새로운 또 롯데몰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또 최고층 한 100층 규모의 이러한 상업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쇼핑몰을 통해서 이런 연내 착공을 시작하고 25년도 완공 목표로 인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쇼핑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상당히 앞으로 추가되는 모습들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가격 자체가요 3억 7천만 원에서 3억 7천5백만 원 현재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전세가율이 아무래도 노후도가 심한 지역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1억 4천에서 1억 5천만 원대의 전세가가 현재 흡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 2억 원대 초반, 2억 2천에서 한 2억 3천만 원 정도 수준이면은 충분히 이러한 재개발이 유망한 지역을 접근할 수 있는 금액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지역은 월세보다는 전세나 앞으로도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걸 말씀드리면서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또 1.5룸 형태의 이런 연립주택 이쯤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강변 입지를 자랑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한강변 따라서 다양한 개발들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으니까 그런 호재까지 톡톡히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도움드릴게요. 02-2638-3994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빠르게 다음 지역 갈게요. 강남으로 저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삼동이고요. 1.5룸 오피스텔입니다. 위치는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시세는 4억 6,500만 원에서 4억 7,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강남답게 1.5룸인데 4억 원대 형성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특별히 이제 전세를 활용한다면은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바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강남의 또 메인 지역이죠. 메인 지역들은 항상 눈여겨봐야 되는 거고 또 테헤란로를 품고 있고 테헤란로 그 중심에 바로 위치한 또 역삼동에 위치한 1.5룸의 또 오피스텔입니다. 아무래도 1인 가구가 형성이 상당히 많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러한 1인 가구를 타겟으로 상당히 원활하고 또 활발한 임대차 시장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현재 2호선 역삼역의 역사권을 이용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걸어서 도보로 한 2, 3분이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장점들 보여드리고 있고요. 1.5룸 형태의 오피스텔이고요. 면적 자체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가격이 더 중요하겠죠. 4억 원대 중반, 4억 6,500에서 한 4억 7,500만 원대에 현재 형성이 되어져 있고 전세가율이 상당히 높아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는 것은 그만큼 또 인기가 좋고 이러한 임차인들의 금액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높은 금액을 생각하신다면은 아무래도 한 4,500에서 5천만 원대면은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소액적인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성비가 좋은 가격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더할 나위 없이 인프라 생활 너무나 좋습니다. 바로 그 중심 상권에 위치했기 때문에 내 집 앞에 걸어서 어떤 것을 다 할 수 있는 이런 원스톱 라이프에 최적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1인 가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한 타겟층을 인해서 상권도 더욱더 확장이 되고
또 일자리와 함께 상권과 편의시설들, 인프라 시설들이 이곳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상당히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 수요도 상당히 이런 황금성이 좋고요. 이런 회전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직장군과 또 직주근접도 최적의 입지를 또 자랑을 하고 있고요. 개발 호재 없으면 안 되겠죠. 아무래도 주변에 바로 강남의 메인 상권의 이런 대형 규모의 개발인 또 마이스 산업이랄지 국제기로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 주변에서 바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러한 희망적인 부분들도 점점 더 증가가 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강남구가 왜 유명하겠습니까? 일자리가 가장 많기 때문에 또 그렇겠죠. 일자리 타겟죠. 일자리 목적으로 보자면은 강남구에 상당히 많은 일자리가 집중이 되어져 있고 그만큼 일자리의 수요는 이 부동산 시장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또 그러한 끈적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은 그것이 또 시장 자체가 그만큼 안정화되어 있다는 것도 보여드리고 있고요. 강남구 자체에 또 1인 가구가 상당히 많이 구조가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50%를 넘어서 하나의 1인 가구도 이제 하나의 세대로서의 상당히 많은 인식이 잡혀져 있고 강남구에서 그것들이 상당히 인기가 많고 이러한 황금성이 좋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성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에게도 이런 1인 가구의 소형주택이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요건들을 또 가지고 있고요. 바로 2호선 역삼역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역삼동의 위치를 또 제공해드리고 있고 주변에 역세권 너무나 많이 있죠. 강남권의 메인 상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도 무수하게 많은 노선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적인 위치도 또 가지고 있고요. 테헤란도 중심축이기 때문에 역삼동 위치에서 또 2호선이 지나가고 우측에는 이제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 또 진행이 되고 있고 왼쪽에는 이제 경부고속도로의 지화 사업이랄지 이러한 도로들이 상당히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지면서 집중화되고 있죠. 이쪽 라인들로 서울시 2040 플랜에서도 테헤란로의 중심축을 상당히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이 지역에 상당히 중요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2040 플랜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사업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뭐 입이 아플 만큼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런 GBC랄지 영동대로의 사업이랄지 마이스 산업까지 상당히 많은 일자리 창출 효과와 고용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보다도 더욱더 집중화될 수 있는 강남의 메인 상권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GBC랄지 영동대로의 사업들도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오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들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 뭐 25년, 26년, 27년에는 그 완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상당히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의 대형 규모의 개발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하철 노선들도 신분당선이랄지 GTX의 세 가지 라인들 거기에 위례신사선이랄지 이러한 교통망이 지금도 좋지만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만큼 교통망이 추가적으로 계속 안정화되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교통들을 제공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것들이겠죠. 자, 가격 자체가 4억 6,500에서 4억 7,500에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전세가율 상당히 깜짝 놀랄 만큼 높게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그렇게 흡수가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4,500에서 5천만 원이면은 접근할 수 있는 금액대가 이런 소액적인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인 것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월세 희망하신 분들은 한 보증금 한 2천만 원 정도 수준에서 월 한 130에서 140만 원까지도 또한 이런 수익형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률도 높게 형성되고 있는 강남구 메인에 위치한 또 역삼동의 오피스텔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1, 2인 가구가 참 많은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소형 오피스텔을 많은 분들이 또 찾고 있다라고 합니다. 수요가 지금 안정적으로 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공실에 대한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될 뿐더러 다양한 개발들까지 톡톡히 또 누려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 점들까지 잘 활용하셔서 전략 세워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외에 전략 필요하신 분들 앞서서 또 역세권 시프트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 그와 관련된 맞춤 전략 필요하시다면 저희 세미나 안에서 그 정보들까지 얻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부동산 고수가 투자하는 방법을 주제로 정보들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고요. 계속해서 전화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착순으로 모집되고 있으니까 빠르게 여러분들 연락 주셔서 예약 먼저 잡으시길 바랄게요. 02-1638-3994번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 편히 연락 주셔서 관련된 부분들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오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내일 오후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